고르기아스는 고대 그리스의 허무주의자 또는 회의주의자로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 중에 한 사람인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질 수 없다. 무엇인가가 알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르기아스의 명제는 이 세상의 진리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알 수도 없다는 존재론적 회의주의와 허무주의를 함축합니다. 고르기아스를 비판한 플라톤은 비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이든 비존재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데 반해서 고르기아스는 그러한 존재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만일 비존재도 존재한다는 증명이 성공적이라 해도 그리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 또한 반박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선결 문제는 플라톤이 전제하고 있는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혹은 어떤 존재이냐가 될 것입니다. 과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혹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입니다. 고르기아스가 말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비존재 혹은 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다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성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실제로는 실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혹은 실제라고 믿었던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런 것은 어떻게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을까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르기아스의 생각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르기아스는 프로타고라스와 함께 소크라테스와 대결을 피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소피스트입니다. 고르기아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명제,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질 수 없다. 무엇인가가 알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곧바로 허무주의로 귀결짓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회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허무주의가 곧 인간적 삶에 대한 허무주의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르기아스의 허무주의는 모든 가치는 근거가 없으며 아무것도 인식될 수 없고 아무것도 언어로 전달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다만 당시의 잦은 전쟁으로 참혹해진 그리스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일면이 있는 고르기아스적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데에 플라톤 철학의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르기아스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르기아스는 삶의 지혜로서 절대적인 형태의 덕은 없으며 각각의 상황에 상대적인 덕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습득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사학이 모든 것의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사학은 어떠한 행동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플라톤은 수사학은 무지한 자에게 전문가보다 더 박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대화편도 저술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고르기아스를 진정한 철학자가 아닌 현명하고 영리하게 보여 돈을 버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단순한 소피스트로 규정하면서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고르기아스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먼저 고르기아스가 말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우선 우리의 상식에 반합니다. 소위 소박한 실제론 혹은 상식적 실제론으로 알려진 이런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대상은 그것이 지각되는 것이 때문에 실제하는 것입니다. 고르기아스는 그것이 실제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대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단 무엇이든 존재하는 것이 있어야만 비존재 혹은 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고르기아스는 그것을 가상이나 거짓 믿음 혹은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 의견이든 거짓 믿음이든 그것이 가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어떤 것의 존재를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기아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무엇에 대한 인식 또한 거짓 믿음에 불과하거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명제의 두 번째 진술, 즉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질 수 없다는 진술도 거짓입니다. 비록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진술도 거짓입니다. 만일 이 진술이 참이라면 우리는 고르기아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르기아스와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하지만, 우리가 고르기아스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따져본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일말의 이해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르기아스의 명제를 다른 관점에서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유의미하려면 무엇이든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이러한 전제에 입각해서만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기아스는 진리 즉 참된 지식과 실제의 관점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우리는 진리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모든 진리 주장이란 단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 즉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주장할 객관적 근거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르기아스의 주장은 동시대의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른바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의 논쟁은 의견의 세계와 진리 혹은 참 지식의 세계와의 대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기초에서 우리는 고르기아스의 명제의 세 번째 진술, 즉 무엇인가가 알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르기아스가 진리와 실제의 관점에서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그것인지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란 결국 진리 주장이나 진리 전달이 아니라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가늠할 수 없는 각자의 의견 교환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명제의 세 번째 진술을 통해서 고르기아스가 말하려 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르기아스의 명제가 참이라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통하며 논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는 진리 및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약속 대령 같은 것일까요? 고르기아스는 이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수사학을 중요시한 이유입니다. 이에 의하면 대화란 진리의 나눔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런 철학적 입장은 의미론적 반실제론을 함축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언어와 실제의 내재적 관계의 기초에서 세계 존재와 세계 인식의 유의미성을 옹호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 의미론적 실제론을 함축합니다. 고르기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1.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알려질 수 없다. 무엇인가가 알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다. 2. 남을 속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정의를 보여준다. 3. 말이 영혼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의 본성에 대해서 약물이 미치는 힘에 버금간다. 어떤 약은 몸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없애주고 어떤 약은 질병과 생명을 치료해 주듯이 어떤 말은 고통과 기쁨과 공포를 주고 어떤 말은 듣는 사람을 대담하게 만들고 어떤 말은 일종의 사악한 설득으로 영혼을 홀린다. 4.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렵다. 5. 일상사에 바쁘게 살아간다며 철학을 등한시하는 남성들은 페넬로페를 원했지만 하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구원자들과 다를 바 없다.